안녕하세요. 파고다 부산대 유캔토익 이민정 강사입니다.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 파트 2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트 2는요, 총 25문제가 출제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지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모든 걸 다 잡아들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는 파트죠. 그리고 두 번째, 갈수록 정답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질문의 핵심이 뭐냐? 제가 의문사 의문문의 핵심을 적어놨는데요. 의문사 의문문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그나마 쉽기 때문에 모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의문사.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후를 못 들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찍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 자리에서 시제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주어와 동사까지 앞에서 4개의 표현은 꼭 잡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4개를 잡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에 주어가 동사했니? 이것만 잡아내도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회적인 응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답을 소거해서 맞추셔야 돼요. 역시나 정답이라고 확신이 들면 O,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X, 다음에 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세모를 표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X를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은 당연히 오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when을 들었는데 where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으면 걔는 소거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문사 의문문은 절대 yes, no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사 발음 함정.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질문에 워크샵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work나 shop을 써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왜? 정확히 못 들은 애들 틀리라고. 다음에 연상되는 단어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밖에 못 들은 아이들 틀리라고 advertisemen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 불일치. When did you로 물었으면 I로 대답해야 되는데 she 하는 순간 그녀는 누구지? 하고 소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시제 불일치 과거로 물었으면 과거로 대답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의문사 잘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주어 불일치 소거하기 위해서는 주어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시제 불일치 소거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잘 들어야 되겠다. 맞죠? 즉 앞에서 4개를 정확히 잡아 들으면 어떻다? 정답을 잡아내기도 좋지만 오답을 소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Where should we put the new bookshelves? 네, 여러분. 무슨 표현 들으셨어요? 제가 일단 앞에서 4개는 꼭 잡아 들어라 라고 했는데 다들 들으셨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Where should we put? 됐죠? 이까지가 일단 핵심이고요. 그 다음 the new bookshelves에서 목적어까지 다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놔둬야 될까? 새로운 성반들을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A 좀 들어볼게요. A. A. I'll order them tomorrow.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I'll order them tomorrow. 여러분 어떤 의문사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when에 대한 답인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어디다가 놔둬야 될지를 물었는데 갑자기 내일 주문할 거야 버리시고요. 다음 B. B. Don't you have the floor plan? 네, 뭐라고 했어요? Don't you have the floor plan? 이라고 했는데 floor plan이 뭐죠, 여러분? 평면도라는 뜻이거든요. 야, 너 평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거기 보면은 어디다가 놓아야 될지 다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옆에다가 적을게요. 되물어보는 듯한 응답을 토익이 매우 좋아한다라는 것. 그리고 참고해야 될 대상을 언급하는 것도 매우 토익이 좋아하는 답변 유형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플로우 플랜 봐라 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C도 들어볼게요. C. To store the client folders. 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To store the client folders라고 했는데 여러분, to 동사 원형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폴더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답변일까요, 여러분? Y에 대한 답변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where에 대해서 캐비넷 이런 식으로 또는 2층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한 게 아니라 플로우 플랜 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의외의 답변을 던졌거든. 그럼 내가 B가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A는 when인데 C는 why인데 하면서 오답 소거해서라도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답 소거의 팁이에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 오답으로 잘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히나 where 문제에서는 when이 오답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when인지 where인지 순간적으로 잘 못 듣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리고 why에 대한 답이 지금처럼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 where를 왜로 잘못 듣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자주 나오는 오답의 유형이니까 이런 데 낚이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볍게 옆에 필기하면서 듣는 게 좋겠죠? 그 다음 when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where에 대한 답이 오답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how long에 대한 답변도 오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when은 시점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how long은 뭐죠? 기간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차이를 정확히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정확히 구분해서 틀리지 않도록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스크립트 보여드리기 전에 들어볼게요. Number 4. Whose turn is it to lead the meeting? 여러분, 문제 해석 정확히 되셨나요? 네, 뭐라고 했어요? Whose turn is it to lead the meeting?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누구 차례야? 됐지? 미팅을 이끄는 거 누구 차례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A. A. I did it last week.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I did it last week. 이 말의 의도는 뭘까요? 나는 지난주에 했었어.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치? 누구 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나는 아니야. 정답이었고요. 다음 B 좀 들어볼게요. B는 B. Turn right at the intersection. 네, 뭐라고 했어요? Turn right at the intersection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뭐죠, 여러분?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왜 나왔을까요? whose turn 나오니까 유사 발음으로 오답을 준 거 아시겠죠? 다음에 C 들어보겠습니다. C. In conference room C. 여러분, 컨퍼런스 룸 C에서는 뭐에 대한 답이겠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 아시겠죠?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 바로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who에 대한 답변 유형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름, 대명사, 직업, 부서명, 회사명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답변을 꽤 좋아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꽤 좋아합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야, 미팅 이끄는 거 누구 차례야? 나 그때 출장 가는데? 라고 하면 거절이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들어볼게요. Number 5.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dress code? 여러분, 바로 해석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dress code?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how do you like?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의견과 소감을 물어보는 건데요. 새로운 사무실의 드레스 코드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A 좀 들어볼게요. A는 A. Business attire only.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Business attire only 하시면요. 무슨 뜻이죠? 정장만. 이게 의견이나 소감을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답으로 줬냐면요. 새로운 사무실 드레스 코드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정답이겠죠. B 좀 들어볼까요? B는 B. I think it's too strict. 뭐라고요? I think it's too strict. 무슨 뜻이에요?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의견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C 들어볼게요. C. I haven't got any. 뭐라고요? I haven't got any. 난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표현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뭐냐면요. how를 이용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지금 뭐가 등장했죠? How do you like? 그런데 like 대신에 feel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enjoy 넣어도 괜찮습니다. How do you enjoy? 라고 해도 어때라는 뜻이에요. 과거로 표현하고 싶다면 How did you like? 이라고 하면 어땠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how's 명사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How's the meeting? 하시면 회의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Number 6. Should we have the meeting now or after lunch? 네, 여러분 스크립트 보기 전에 다 해석되셨나요? 스크립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should we have인가요?
제가 항상 야, 문두가 제일 중요하니까 문두를 꼭 잡아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핵심은 should we have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선택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의문문은 뭐냐? A or B 대등한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뭘 잡아들어야 되겠어요? 5월을 앞뒤에 둔 A와 B를 잡아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now인지 after lunch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아니면 점심 후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A 좀 들어볼게요. A. Some of us won't be here later. 네, 뭐라고 했어요? Some of us won't be here later.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 중에 몇몇은 나중엔 여기 없을 거야. 그럼 뭘 선택한 거죠? 지금 해야 된다라고 우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문장이 길어가지고 앞부분은 못 잡아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만약에 앞부분을 놓쳤어. 근데 나는 5월 뒤는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등한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5월 뒤에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부분을 못 잡았어도 앞부분에서도 아마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5월 뒤에 뭐가 나와 있으면 by bus가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앞부분을 못 들었어도 교통수단 5월 교통수단이었겠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중에는 몇 명은 여기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어쨌든 던졌단 말이야. 매우 우회적인 답변이긴 했지만 그런데 B, C를 이제 소거 한번 해볼게요. B. The meeting went quite well.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The meeting went quite well 이라고 했는데 미팅은 꽤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가 거슬리는데요. 첫 번째는 시제가 불일치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죠? 그리고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Now is the best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핵심이 아닌 부분은 어떻다? 유사 발음으로 또 함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뭐에 대한 답으로 좋을까요? How was에 대한 답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땠어? 회의는 정말 잘 되었어. 그치? 그래서 시점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C 좀 들어볼게요. C. Conference room A is better.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답이겠어요? where에 대한 답인 거 아시겠죠? 시점, 5월 시점인데 갑자기 웬 장소를 던졌지?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다음에 여러분 선택의문문 우리가 살펴본 김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yes, no는 오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yes, no가 오답인 거 우리 두 가지 정리했네요. 좀 전에 아까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의문사 의문문 yes, no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온 선택의문문은 yes, no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either, neither, both는 들리면 정답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ither은 무슨 뜻이죠? 둘 중 어느 거든. 그다음에 neither는 둘 다 아닌데, 그다음에 both는 둘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Number 7. Should I put these folders on your desk?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Should I put these folders on your desk? 라고 했는데요. 일단 핵심은 내가 놔둘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폴더들을 너의 책상 위에 놔둘까? A 좀 들어볼게요. A. Thanks,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여러분, should I 하면서 야, 내가 해줄까?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thanks, 고마워. That'll be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좋은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B 좀 들어볼게요. B. They've already been folded. 뭐라고요? They've already been folded.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이미 접혀졌다.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질문에 folder가 나오니까 유사한 발음으로 오답을 주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C. C. Yes, we need more chairs. 일단 해석상 버려야 되겠네요. Yes, we need more chairs. 왜 이런 이상한 오답을 냈을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desk가 나오니까 연상되는 단어로 의자를 한번 던진 거예요. 하지만 이 폴더들을 네 책상 위에 놔둘까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아시겠죠? 갑자기 웬 의자 이야기 하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참고할 수 있는 팁을 드릴 건데요. thank you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를 했어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Thank you, I appreciate that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라, do you want to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 뭐뭐 하기를 원하니? 이건 당연히 thank you라고 하기엔 좀 어색해요. 그런데 여기에 me가 들어가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to 부정사 해주길 원하니? 즉, 야, 내가 해줄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thank you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Would you like to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Would you like me to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해줄까? Thank you라고 할 수 있어요. 됐지? 그다음에 Why don't I? 내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ank you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은근히 요거 나왔을 때 답은 사실은 매우 직접적인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표현이라면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십시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Number 8. The department store is shutting down for a month for remodeling. 네, 여러분 평서문이었네요. 평서문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잡아 들어야 되는 유형인데요. 완전히 해석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The department store 하시면은 백화점이죠. is shutting down, 문 닫을 거예요. for a month, 한 달 동안. for 뭐를 위해서? remodeling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A 좀 들어볼까요? A. A. I heard that too. 다 같이 뭐라고요? I heard that too.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도 역시 그거 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평소문이 좋아하는 답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호응하고 맞장구 치는 거 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yes라는 답변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가 표현까지 하나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hat's what I heard.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가 들은 거야. 즉, 나도 그렇게 들었어 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기출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B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B. I'm afraid I can't fix it for you. 뭐라고요? I'm afraid I can't fix it for you 라고 해서 유감스럽지만 나는 고쳐줄 수가 없네. 왜 나왔어요? 리모델링에 대한 연상되는 단어 오답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C. C. Yes, he'll be moving out of the apartment soon. 여러분, yes 괜찮아요. 평소문도 yes, no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he가 문제입니다. 질문에 일단 제3자가 없을 때는 he, she 버리시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문제냐면요. department만 나오면 apartment를 써서 유사 발음으로 오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그는 곧 아파트에서 이사 갈 거야 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것까지 더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 평서문은요. 되물어보는 답변도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은 평서문인데 답변은 의문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제시했을 때는 해결책을 내놓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도로가 폐쇄될 거야. 그러면 제3의 도로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좋아한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파트 2가 되겠습니다.